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부끄럽지만 책 한 권을 새롭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시리즈로 부산, 서울, 제주, 봉화, 또 춘천, 백령도까지 주로 국내 편을 발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통일의 눈으로 교토를 다시 보다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해외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교토를 다니면서 통일의 눈으로 이 교토를 재해석한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교토에 무슨 통일 관련된 컨텐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의 통일과 북한 관련된 유적지를 발굴하고 찾는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통일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일의 눈으로 교토를 다시 보다, 특별히 나의 통일 감성 여행 답사기, 이번 이제 7번째 책이 됐는데요. 통일 감성 여행이라는 거, 저는 주로 통일 감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교토의 약 45곳의 장소들을 통일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교토인가? 이 교토 여행의 출발은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저희가 단체로 가서 대절 버스를 타면 문제 없겠지만, 개인으로 가면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바로 이 하루카 열차를 타봤습니다. 왜 하루카 열차일까? 바로 이 하루카 열차는 헬로키티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기차의 외형도 마찬가지고 안에 실내 장식까지 모두 이 하루카 열차는 헬로키티의 장식인데, 저는 이 하루카 열차를 마치 그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떤 캐릭터의 관광열차를 꾸밀 것인가, 이 북한의 애니메이션이죠. 영리한 너구리와 뽀로로가 만나면 이런 관광열차 캐릭터가 나올까, 이런 상상으로 이 교토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이 하루카 열차를 타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는 통일이 되면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 평양을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 사람들이, 즉 양강도 해산이나 함경북도 온성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부산에 오거나 제주에 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찰에서부터 이 하루카 열차를 타고 교토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 교토 타워입니다. 기차를 타고 교토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교토 타워인데, 교토 타워는 교토에서 어디를 봐도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바로 이 교토 타워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쪽에 빨간색과 아래쪽에 파란색이 있었는데, 이게 마치 남북한의 모습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약 4,000개의 유리글라스로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비춰지는 교토타워의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이 마치 남북의 분단과 또 이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 다음 장소로 바로 이 교토 조선학교가 있습니다. 교토에 조선학교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교토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은각사라는 곳인데, 그 은각사 뒤편에 이렇게 교토 조선학교가 있습니다. 영화 박치기에 나왔던 그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조선학교인데, 제가 직접 이 조선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내부와 또 학생들을 사진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고, 조선학교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 은각사를 나오면 바로 철학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토에 가면은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린다는 그 철학의 길. 그 철학의 길이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남북한의 분단과 또 통일을 상징하는 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돌바닥이 두 개가 되어 있지만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이 길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합쳐지는 길목에 이렇게 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상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라는 의미겠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또 철학의 길을 재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보틀 유명하죠. 교토에 가면 반드시 들른다는 이 블루보틀 역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들도 이 통일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 아주 의미 있는 장소로 또 부각이 되었고요. 이 외에도 교토대학교, 교토하면 당연히 교토대학교가 가장 이제 유명한데, 교토대학교에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월북화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승기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비난론 잘 아시죠? 그 비난론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승기 박사인데, 이승기 박사가 공부한 곳이 교토대학교였다고 합니다. 그 흔적도 이곳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간모가와 삼각주도 교토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박치기에서 주인공이 림진강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 가모가와 삼각주인데요. 이 주변에 바로 이 데마치 후타바라는 아주 유명한 콩떡을 파는 상점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북한의 양강도 언감자떡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가면 이 니시키 시장이라고, 교토의 부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500년이 넘은 가게들도 많은데, 바로 거기에 만사쿠 젓가락이라는 상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새겨주는 그런 상점인데, 바로 여기에서 평양과 서울 그리고 하나라는 이름으로 젓가락을 제가 또 수제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이 있는데, 바로 윤동주 시인이 공부했던 이 도시사 동지대학교가 교토에 있습니다. 조국을 잃은 한 청년의 그 야안을 볼 수가 있었던 장소였고요. 그리고 사라사 니시진이라는 장소도 교토에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게 폐업한 목욕탕을 카페로 꾸며놓은 것인데, 일본의 유명한 영화였죠. 나는 내일 어제에 너와 만난다라는 촬영 장소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을 제가 통일의 눈으로 재해석을 한 곳은, 결국은 하나의 벽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이 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는, 서로가 오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게 이제 폐업을 해서 카페로 바뀌면서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남북 간의 분단의 장벽을 허물면 서로 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 장소들을 또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에서 아주 유명한 이 안도 다다오, 뭐 세계적인 건축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야외 전시관이 있는데요. 이것도 통일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토의 외곽 지역에 가보면 이 사가와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장소입니다. 역시 이런 건축의 조형물들이 이 통일과 분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사점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자, 이외에 여러 가지 장소들이, 약 50여 곳의 장소들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바로 아리마 온천에서 얘기를 했던 백두산과 한라산의 물이 합쳐지는 이런 방식의 캐릭터를 또 그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의 눈으로 교토를 다시 보다, 통일 감성, 나의 통일 감성 여행 답사기라는 부제목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페이지가 36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뭐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인데, 저도 책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두껍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장소가 많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통일의 눈으로 교토를 다시 보다, 여러분들 역시 많은 격려와 또 지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이 책은 마지막 나가며에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얼마 전에 탈북민 친구와 함께 몽골을 다녀왔는데, 그가 공항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고 또 하고 싶었던 일이 자유롭게 여행을 가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북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나의 통일 감성여행 답사기라는 제목으로 국내와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통일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있지만, 정작 북녘의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 바로 지금의 분단인 것 같습니다.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 시리즈 중에 이제 북한 지역을 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나의 통일 감성 여행 답사기 북한편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교토로 떠난 통일 감성 여행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음 여정을 기약한다라고 이렇게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또 몽골, 또 북중국도 베트남, 다낭각 후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내년 3월에 통일의 눈으로 몽골을 다시 보다라는 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